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불렀었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불렀었던 노래. 도솔가의 작가이기도 한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계속 슬퍼만 하고 있지 않을 거야. 종교적으로 승화하면서 9번째, 10번째 구에서 괄호 열고 낙구 극복한 노래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난 비유로 그려낸 향가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왼쪽으로 넘어오죠. 10줄로 쓰였어. 19채 향가. 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추모적이고 애상적이고, 누이가 죽었으니까 추모적이지. 죽었으면 슬프죠. 애상적. 애상이라는 말은 슬플, 상처, 상처가 될 만큼, 마음의 상처가 될 만큼 슬퍼. 비유하고 있는데 이 비유하는 표현들 다 찾을 거예요. 종교적이고 스님이니까 당연히 불교적일 겁니다. 누이의 죽음을 제재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를 썼고요. 정제된 형식 및 말이 많지가 않아. 고도의 서정성을 담은 현재 전해지는 향가의 백미, 하얀 눈썹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하얀 눈썹이 왜 최고냐고? 삼국지의 마시 집안의 아들들이 그렇게 다들 똘똘해. 그 중에 첫째가 최고야, 마량이라고. 근데 걔 눈썹이 하얘. 그래서 백미, 최고 중에 최고, 이런 뜻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됐고요. 옆에 잠깐 살펴보러 갈게요. 저는 이것보다 그냥 4, 4, 2가 더 쉽더라고. 기, 서, 결 3단 구성. 기, 서, 결 3단 구성 비슷해. 시조하고 비슷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 혈육의 정, 혈육의 죽음에서의 느끼는 인생무상.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 네 줄에는 개인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죽으면 죽은 사람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몰라. 개인의 정서를 보편적 정서로 확대를 한다. 하지만 마지막 두 줄에서는 종교적으로 그 슬픔을 극복해냅니다. 승화해냅니다. 슬퍼하고만 있지 않겠송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밑에 배경소라 읽을 시간 조금 있다가 딱 1분 드릴 거예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지은 19채 향가, 위망매영제가라고도 한다. 몰라도 돼. 이 기록에 따르면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왜 하필이면 서쪽으로 날아갔을까? 불교에선, 우리나라 입장에선 서쪽이 어디야? 넘어서 불교 세워진, 만들어진 인도 쪽이지. 인도 쪽.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스님들한테 서쪽은 극락세상인 거야. 배경설화에는 이런 주술적 요소가 있지만 이 노래는 근본적으로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의 표출이므로 순수 서정시의 단계에 이른 작품입니다. 죽음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성찰하고 비유했다. 문학성과 서정성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내용들은 앞에서 또 했던 이야기. 다음 밑에 요거 읽어보는 시간 대신에 위로 올라오세요. 옆에 체크하지마. 요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신라시대 사람들 이렇게 쓰고 옆에 오른쪽 이렇게 읽은 거야. 지금 우리한테 이거 읽으세요라고 하면 생사로운 차의 유와 미차 힐이견 이렇게 읽을 건데 이거 한자 아니야. 이 문자의 이름은 향찰이야. 향찰이라는 건 한자를 빌려다 쓰는 겁니다. 한자의 빌렸습니다. 차자 표기. 근데 한자라는 게 참 이상하지. 이렇게 기호가 있고 나무라는 뜻이 있고
목이라고 하는 음이 있지. 한자는 이렇게 기호와 뜻과 음이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쓰고 나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라고 읽기도 한다고. 그래서 한자를 찾아 표기할 때 뜻을 빌려오면 훈자, 음을 빌려오면 음자 이건데 그래도 완벽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설프게 기준이 있어. 현대 문법식으로 이야기라면 실질 형태소 있죠. 실질 형태소는 뜻을 빌려다가 쓰고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 씁니다.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 씁니다. 첫 줄만 할게요. 생사로은 살다 생 죽을 사 길로 숨다 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조상님들 뭐라고 썼어? 생사로난. 보통은 생사길은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거지. 생, 사, 길, 은 요렇게 읽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를 1, 2, 3, 4 매기면 음차, 음차, 훈차, 음차 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거지. 됐고요. 옆에 나와 있는 거 본문 보기 전에 밑에 나와 있는 이 소설의 배경설화 읽으시는데 딱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요 정도 읽어주셔야지. 서울대 교수였던 주동희 형이 이렇게 엄청 해석했고 향가계에서는 거의 원탑이죠. 네, 완진이 형도 있고 아는 사이 같죠?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밑에 생사로운 생사길은 살고 죽는 길은 여기에서의 로 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이런 갈림길이 나타났는데 표지판에 써 있어. 한쪽은 사는 길이고 한쪽은 죽는 길인데 어디가 사는 길인지 알려주지는 않지롱.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길이나 막 선택할 수 있나? 아니지. 생사, 살고 죽는 길, 여기에서는 갈림길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승에 있음에 저희고 머뭇거리고 이 앞에서는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선택 하나 잘못하면 난 죽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누이가 죽으면서 큰 따옴표 여기에다 요렇게 큰 따옴표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이 있고 나는 죽는다 이제 안녕 작별 인사도 못하고 너는 어쩜 그렇게 떠나갔니 라고 생각하는 거지. 누이가 나는 이제 죽어 안녕 이란 말도 못하고 죽었어. 둘 중에 하나야. 유언 남길 시간 없이 갑자기 죽었던가 아니면 나 죽기 싫은데 라고 했다거나. 근데 여기에선 보통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는 누구야? 누이 동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그런가 보죠. 밑에 볼게요. 밑하찰에서 만날 나
요 나는 죽은 누이가 아니라 화자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 간혹 물어보기도 한다. 나는 이제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그렇게 떠나갔습니까? 어느 가을이에요. 가을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이미지. 이파리 떨어지고 다 죽어. 여기에서는 두 번째,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그냥 해석 쭉 먼저 할게요. 너와 나는 하단가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 줄 모르는구나. 요 말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자, 시작합시다. 바람이 불어와서 이파리가 떨어졌죠. 떨어진 이파리 죽었지. 이 잎이 나타내는 거는 누구야? 죽은 누이를 나타내는 거죠. 다음, 바람이 불어와서 누이가 죽었지. 그러면 바람은 누이에게 있어서 죽음의 원인이지. 근데 어떻게 불어온 바람? 예년보다 일찍 불어온 바람. 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 젊은 나이에 죽었어. 요절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의 원인을 찾으세요 하면은 바람. 이른 바람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른 나이에 죽었다. 요절했다.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나서 이거지. 한 가지에서 이파리 하나, 이파리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이파리는 하면서 떨어진 거지. 요게 죽은 누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한 가지는 누구야? 같은 부모겠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나는 네가 어디로 갔는 줄 모르겠구나. 안타까움, 허무함, 인생무상.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슬프죠. 근데 슬픔 속에만 있을 거야. 여기는 체크. 19채 향과 마지막 9번째, 10번째 줄을 묶어서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낙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3단 구성의 세 번째 시작이 감탄사야. 시조도 그런데 그러면 19채 향가는 시조의 형태상 원형이구나. 그런 근거가 된다고. 미타찰에서 말이 빠져 있어요. 너를 맛보올, 만날 나. 미타찰이면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타찰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시의 성격이 불교적이 되는 거겠지. 미타찰에서 너를 만날 나, 화자죠. 그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겠다. 슬퍼만 하고 있지 않겠다. 이야기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고생하면서 죽는 거랑 사고로 갑자기 하고 죽는 거랑 어떤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앓다가? 그러면 주변 사람 갑자기? 네. 이 둘 다 좀 죽음이라는 건 너무 슬프지 않아? 시름시름 앓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고 갑자기 죽으면은 또 너무 충격적일 거라서 얘네들한테 마음의 준비도 못 하겠고 답은 하나야. 안 죽으면 돼. 하지만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잘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다음 볼게요. 19의 비유적인 의미 있는데요. 밑에 표 볼 거예요. 일찍 불어온 바람. 젊은 나이에 죽었다. 누이는 떨어질 잎이다. 죽은 누이다.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났다. 한 부모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었고 저는 조금 더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줄에 있었던 생사길에서의 길은 갈림길의 의미가 있었고
요렇게. 가을이라고 하면 소멸과 죽음의 계절이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아까 방금 이렇게 막 말씀드렸던 얘기 되게 시달갑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문학 읽는 법이라고 보여. 죽음에 대한 시를 보면 죽음이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사랑에 대한 시를 읽으면 아까 황진이 언니라는 거 보면은 아 나는 그러면 뭘 킵해둘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해보고 하지만 저는 생각하죠. 어차피 떠나간 놈 기다려봐야 나중에 돌아와도 또 똑같은 이유로 떠나갈 거야. 차라리 딴 남자 만나 딴 여자 만나 이렇게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어. 이렇게. 예, 여기 이승이라고 했고요. 이승에는 삶과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예, 이승에서 누이와 이별했죠. 하지만 우린 미타 차례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죽은 누이가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 곧 따라갈게. 미타찰은 극락 세상이고 누이와 재회할 곳입니다. 라는 것들. 죽음을 다룬 시들 엄청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한번 제목 정도 보시면은 되겠고 이렇게 제목만 주면 뭐하냐 모르지. 님의 침묵 이별의 상황에서 재회를 기약합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부재를 나의 사랑으로 이겨낼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님의 침묵 이별의 상황에서 재회를 기약합니다 라는 것들. 차이점 정도라고 하면 님의 침묵에는 역설법이 쓰여져 있는데 제망매가에는 역설법은 없어. 역설법이 어디 있어?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은 갔는데 내가 떠나보내지 않았대. 이렇게 뭐 그러한 부분이 있다. 옆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치.